피부 노화는 20대 중반에서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매년 피부의 콜라겐이 1년에 1%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대 중반 이후부터 눈에 띄는 노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40대가 접어들면 피부의 탄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잔주름과 주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피부 노화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내인성 요인과 외인성 요인입니다. 내인성 요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냥 생리적인 노화인데, 이 내인성 노화는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이 피부 구성 물질이 서서히 감소가 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특히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잔주름이 생기면서 이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건조증도 발생을 하고요. 이 같은 변화는 이제 햇빛이 닿지 않는 부위에서도 일어나고 세포의 노화 속도와 이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정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외인성 요인의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 의한 노화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햇빛이죠, 햇빛. 피부과에서 그래서 이걸 광노화라고도 부릅니다. 이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 우리 UV는요, 피부에 깊은 손상을 일으키게 돼서 결국 뭐 색소 침착이나 굵고 깊은 주름, 그리고 탄력 저하를 유발하는데요. 자외선은 모공에도 노화에도 이제 백해무익하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게 되고, 그리고 피부 진피층에 존재하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분해를 촉진을 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게 하거든요. 자외선 이외에도 뭐 오염된 대기나 뭐 담배 연기, 그리고 나쁜 식습관, 이런 것들이 또 이 외인성 노화의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에서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매년 피부의 콜라겐이 한 1%씩, 1년에 1%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대 중반 이후부터 눈에 띄는 노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40대가 접어들면 피부의 탄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잔주름과 주름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60대 분들을 측정해 보면 콜라겐 수치가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돼 있어서 피부가 더 얇아지고 이 탄력과 수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린 나이부터 따져볼까요? 자, 첫 번째는 10대 피부의 문제점부터 살펴보면 당연히 10대 피부는 핵심이 피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자, 10대의 최대 고민은 뭐죠? 여드름이죠. 자, 여드름의 원인은 피부과학적으로 1번 피지의 증가, 2번 모공의 과각화증, 3번 여드름균, 4번 염증 반응, 이렇게 네 가지인데 여기서 핵심이 사실 첫 번째 피지의 증가와 두 번째 모공의 과각화증입니다. 모공의 과각화증이라는 말이 뭐냐면 모공의 입구 부위가 각질화되면서 입구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피지가 증가하는데 피지가 막히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러한 걸로 문제가 생기는 게 10대의 가장 피부의 문제점인 거죠.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첫 번째는 피지의 관리겠죠. 성호르몬이 변화가 되니까 피지가 아무래도 증가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막 밤늦은 허겁으로 계속 잦은 간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GI 수치, 글라이세믹 인덱스 수치가 높은 음식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야식에는 많기 때문에 IGF-1이라는 호르몬이 증가가 되게 되고 이것이 피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GI 수치가 높은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클렌징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클렌징을 아침에 한번, 밤에 한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야,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래 막 이런 얘기 듣고 자꾸 10대 분들도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악건성, 막 극도로 건성인 사람들, 피부 장벽이 약하고 예민한 이러한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10대에는 과도한 피지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한 이 피지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학교에 클렌징 폼을 아예 챙겨가서 낮에도 중간에 한 번씩 뭐 독서실에서 얼굴에 피지가 좀 많아 보이면 클렌징 폼으로 한 번씩 더 세안할 것을 제가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게 피지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알칼리성으로 하지만 피부가 좀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약산성 세안제로 좀 마찰을 많이 주지 않고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폼 클렌징을 할 때는 좀 거품을 많이 내서 사용해서 마찰을 줄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오일 프리 보습제를 쓰는 게 좋은데 10대에도 뭐 악건성인 분이라면 당연히 뭐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보습력이 강한 보습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피지가 많은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많이 생긴 10대의 경우에는 오일 프리, 넌 커메도제닉한 보습제를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가 엄마가 쓰는 걸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40대, 50대 보습제의 경우에는 유분기가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야 너도 이거 같이 써봐 라고 이제 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20대의 경우에 문제점은 이제 화장 빈도수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10대 때부터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2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빈도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20대 이후에 처음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분들 중에 뒤늦게 피지 발달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제 모공이 화장품 때문에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장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 클렌징을 올바로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관리법은 당연히 첫 번째는 메이크업 이후에 세안을 꼼꼼히 해주는 건데 메이크업 이후에는 이중 세안을 통해서 확실히 메이크업 입자들이 지워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피지 발달과 모공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GI 수치가 높은 음식들을 되도록 피해서 RGF를 증가시키고 피지 발달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유제품들도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것이 이 피지 발달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0대 때를 살펴보면 20대 때 사실 탄력 떨어져서 오신다는 분들은 사실 정말 피부의 콜라겐 감소로 탄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중턱이나 심술보나 턱 라인 등의 라인을 어떻게 보면 리프팅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3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정말 콜라겐 수치가 많이 체감해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잔주름도 들고 모공이 좀 늘어져서 넓어진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보습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연령대에나 해당되는 말이지만 10대, 20대 때까지는 사실 보습제 사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증가되어 있는 피지양으로 어느 정도 내 피지의 기름 형성이 이 수분을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건조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화장실에서 그냥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평소에도 제 피부심 유튜브에도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평소에도 크림 발라, 수분 크림 발라, 나이트 리페어 크림 발라, 탄력 크림 발라, 아이 크림 발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크림만 몇 종류씩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습제에는 기본적으로 밀폐제라고 하는 기름막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공을 이런 식으로 막 4중, 5중으로 덮으면 당연히 모공의 피지가 저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화장품에 포함된 극미량의 성분들의 종류도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이중 히알루론산 바르기인데요. 이제 이중이라는 게 뭐냐면 저분 자량과 고분 자량입니다. 우리가 보습을 하기 위해서는 함습제라는 성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을 빨아당기는 애들. 그러니까 이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에 1000배나 되는 물을 빨아당기는 성분이기 때문에 저분자량을 통해서 깊숙이2가 돼서 물을 많이 끌어당기고 또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을 통해서 얘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밀폐를 시켜주는, 그래서 이 저분자량과 고분자량이 같이 있는 이중 히알루론산을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제 40대, 50대를 볼까요? 40대가 넘어서부터는 당연히 30대에 언급했던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피부 탄력도도 더 감소되고 얼굴의 근육과 뼈의 모양도 약간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얼굴의 중간 부위 근육 키우기입니다. 이 얼굴의 중간 근육의 근육이 퇴화가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위에 붙어있는 조직들도 중력 방향에 의해서 처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무표정하고 무뚝뚝해 보이고 악광대족이 꺼져 보이니까 중간 근육의 근육을 이렇게 강화시켜줘서 앞광대 볼륨을 좀 증가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인상도 좋아 보이고 당연히 이 눈 밑 쪽의 꺼짐도 완화돼 보이겠죠. 이 방법은 어렵지 않고 광대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주는데 떨어질 때까지 좀 10초 이상
버텨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눈 부릅뜨기 운동인데 나이가 들면서 윗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꺼풀 올린 근육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눈이 좀 흐리멍텅하게 뜨게 되고 이걸 또 극복하려고 이마로 개입이 되니까 이마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마 근육을 쓰지 않고 눈꺼풀 올린 근육을 강화, 즉 여기에 힘을 주는 방법을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 눈썹이 올라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주고 눈을 위로 치켜뜨는 연습을 해주면 눈꺼풀 올린 근육에 무지근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눈을 뜰 때도 이 부위에 힘을 더 주게 돼서 이마주름이 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거 잘 챙겨 먹어야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저분자량 콜라겐 이나 뭐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을 복용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피부에 도움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좀 의학의 힘을 빌려야죠. 그래서 고주파나 초음파 시술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써땡땡, 뭐 울땡땡, 뭐 그리고 뭐 이런 제품들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탄력도를 증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